렉탱글부터 다시 보도록 하죠. 자, 렉탱글입니다. 렉탱글 여기 있고요. 자, 클릭하게 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퍼스트 코너, 그 다음 어더 코너. 대각선으로 클릭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가로 길이와 세로의 길이 때문에 이거 상대좌표를 사용합니다. 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골뱅이 50,50. 네.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50이고 세로의 길이가 50인 정사각형. 다시 한번 렉탱글 골뱅이 100,50.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가로의 길이가 100이고 세로의 길이가 50인 직사각형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응용한 게 뭐예요? 네. A3 사이즈 420,297 이렇게 했던 거죠. 그 다음 옵셋 10mm 안쪽으로 10mm 넣어주세요. 옵셋 해주세요. 자, 이때 이 안쪽 선이 굵은 선입니다. 아주 굵은 선이에요. 자, 컨트롤 1키를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속성창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안쪽에 있는 사각형을 선택하면 이 사각형의 정보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 우리가 바꿔야 될 게 뭐냐면 라인 웨이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어디 갔나요? 폴리라인이고 라인 타입 스케일 아니고 네, 여기 글로벌 위드라고 하는 게 있네요. 여기 글로벌 위드가 지금 0으로 잡혀 있죠. 이 값을 제가 바꿔보죠. 3으로. 선이 굵어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글로벌 위드를 1로 바꿨습니다. 이렇게요. 얘는 아주 굵은 선입니다. 1mm짜리 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위드에서 값을 1mm로 바꾸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렉탱글이라는 명령을 어떤 기능이 있냐면 thickness하고 width가 있습니다. 근데 우린 이 thickness를 안 써요. 엘리베이션도 안 씁니다. 왜냐면 이건 3차원 명령어거든요. 3D 명령어예요. width 값을 이용해 봅니다. 10mm. 그리고 클릭. 굵은 선 그려진 거 맞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width 0mm. 가는 선 그려진 거 맞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냥 지금 하는 건 보기만 하세요. 렉탱글, thickness 30mm. 어떤가요? 높이 방향으로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3D라고 하는 거예요. 두께니까. 다시 볼까요? 렉탱글, 자, thickness는 0으로 주고 엘리베이션 100mm. 자, 어떤가요? 붕 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엘리베이션이라는 게 이 Z값을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엘리베이션을 명사화 시킨 것, 그게 엘리베이터예요. 이해되시나요? 엘리베이션, 고도란 뜻입니다. 고도.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는 뭐예요? 고도를 움직이는 기계가 엘리베이터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Z값을 바꿔주는 명령어가 엘리베이션입니다. 이건 굳이 여러분들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써야 되는 건 챔퍼, 필렛, 위드 이렇게 세 가지였던 거죠. 엘리베이션도 0으로 주고 thickness도 0으로 주고 위드도 0으로 주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필렛이었죠. 모서리 동글동글하게 하기. 약 50mm 그러면 모서리가 이렇게 동글동글한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자, 챔퍼 똑같이 50초 볼까요? 모서리가 각진 사각형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두 가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뭘 할 거냐면 폴리곤에 대해서 할 겁니다. 폴리곤이요. 정다각형. 그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릴 때 렉탱글하고 폴리곤은 폴리라인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두 개가 명령어가 같이 묶여 있는 겁니다. 속성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자, 폴리곤을 그릴 때는요, 폴리곤을 그리는 방식이 총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다 써볼까요? 여기 있네요. 원에 내접하는 정다각형, 원에 외접하는 정다각형, 한 변의 길이가 L인 정다각형. 우리가 예전에 그거 있었죠.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육각형, 팔각형, 구각형, 십각형 그렸었죠. 사실은 그게 3번이에요. 3번으로 한 번에 그릴 수 있어요. 자, 먼저 원을 한번 그려볼까요? 서클 반지름 50, 다시 한번 반지름 50. 반지름 50짜리인 원을 두 개를 그려봅니다. 자, 폴리곤입니다. 폴리곤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엔터, 넘버 오브 사이드, 모서리의 개수가 몇 개인가요? 자, 6개 했습니다. 6개, 엔터. 그랬더니 센터 오브 폴리곤, 폴리곤의 중심, O와 엣지, 모서리. 우리는 중심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의 중심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클릭. 그랬더니 Enter on Option, 옵션을 선택하랍니다. 단어가 되게 어려워요. Inscribed in Circle. Inscribed in Circle. in이 무슨 뜻이죠?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를 할 때 in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in circle, 원 안에 inscribed, 내접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secreved가 접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inscrived니까 내접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circumscribed about circle, circumscribed가 외접이란 뜻입니다. secreved가 붙어있죠. 그죠? 접하다라는 뜻인데 circum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원에 외접하는, 원에 내접하는. 이해되셨나요? 단어가 어려우니까 인자가 들어가 있으면 내접, 없으면 외접. 자, 먼저 내접부터 보도록 하죠. 내접합니다. 자, 이렇게요. 내접합니다. 반지름 물어봐요. 자, 50엔터. 원 안에 내접하는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똑같아요. 육각형이고 중심점 지정해주고 이번엔 외접합니다. 반지름 50입니다. 그럼 원에 내접하는 정육면체, 원에 외접하는 정다각형 이렇게 되겠군요. 자, 두 가지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육면체입니다. 자, 폴리곤. 자, 똑같이 육각형인데 이번엔 중심이 아니고 엣지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끝점을 물어봐요. 이건 위치를 모르니까 마우스로 클릭. 그 다음에 세컨 엔드 포인트, 두 번째 점입니다. 첫 번째 점에서 두 번째 점까지 거리를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뭐로? 상대 극좌표로.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지금 폴러 트래킹 맞췄죠? 그 다음 50 엔터. 자,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육각형.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게 이겁니다. 렉탱글, 삼각형, 엣지, 폴리곤 4개, 엣지. 자, 폴리곤 5개, 엣지. 자, 폴리곤 8개, 엣지. 이제는 7개도 되겠네요. 그죠? 9개, 엣지. 10개, 엣지. 그죠? 우리 예전에 그렸던 게 이거였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이번엔 라인을 좀 그려볼 건데요. 라인을, 이렇게요. 자, 이렇게 20mm씩, 20mm씩, 20mm, 20mm씩 이렇게 계속 그려봅니다.
자, 이렇게요. 얘를 두 개를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개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두 개 그려보시죠. 스플라인입니다. 스플라인 명령어입니다. 스플라인. 여기 곡선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스플라인. 여기 하단에 보시면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 스플라인이 이렇게 두 개입니다. 피트 커브가 있고 CV 커브가 있고 스플라인 명령어 안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스플라인. 그러면 여기 메소드에 보시면 여기 피트 커브, CV 커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 하지 않고 그냥 얘를 누르셔도 됩니다. 자, 클릭. 지금 그리는 건 피트 커브입니다. 지금 그리는 건 피트 커브. 엔터. 자, 다시 봅니다. 이번에는 CV 커브입니다.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정확한 정의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대략 커브의 모양이 다르죠. 그죠? 피트 커브는 정확하게 이겁니다. 정점을 통과하는 곡선입니다. 정점을 통과하는. 곡선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정점을 통과하고 있죠. 이렇게 통과한이라고 이렇게 곡선이 구부러진 거 보이시나요? 이건 피트 커브입니다. 근데 스플라인 커브는 그게 아니고 접선이에요. 이 선과 이 두 개의 선의 접선. 이 선과 이 선의 접선. 이해되시나요? 피트 커브는 정점으로 이렇게 통과하는 곡선이라면 CV 커브는 접선으로 통과하는 곡선이 CV 커브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도넛은 여기 있습니다. 도넛을 실행하면 이렇게 인사이드 다이아메타를 물어봅니다. 원이 이렇게 두 개가 그려지죠. 그러니까 안쪽 지름, 바깥쪽 지름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인사이드 다이아메타 3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타 50. 그러면 이렇게 원이 그려집니다. 원 두 개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도넛. 그리고 인사이드 다이아메타를 50으로 주고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타를 30으로 줬습니다. 숫자가 바뀌었죠. 2나 5이 바뀌었죠. 그죠? 이런 거 상관없어요. 이런 건 CAD가 적당히 알아서 바꿉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죠. 인사이드 50, 아웃사이드 50. 인과 아웃이 똑같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원처럼 그려집니다. 또 인사이드 0, 아웃사이드 50. 그러면 이렇게 점으로 찍히게 됩니다. 도넛은 여기까지예요.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엘립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타원이요. 타원. 자, 이렇게 해볼까요? X라인 0도, 90도, 서클, 반지름 50, 반지름 30.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 트림을 바깥쪽, 그 다음에 안쪽까지 이렇게. 트림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트림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엘립스라는 명령은 여기 있어요. 눌러보시면 타원을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중심, 그 다음에 끝점, 그 다음에 끝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점을 클릭하는 방식하고, 그 다음에 중심, 끝점 이렇게 지정하는 방식하고 두 가지입니다. 자, 엘립스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제일 먼저 무슨 얘기예요? 축의 끝점, 타원의 축의 끝점. 첫 번째 축, 두 번째 축. 이해되시죠? 우리는 장축, 단축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 장자를 써서 긴 축, 짧은 단자를 써서 짧은 축 이렇게 외웠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첫 번째 축, 또 다른 축 이렇게 쓰시면 돼요. 축의 첫 번째 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축의 또 다른 끝점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클릭. 그 다음에 distance, other axis.
다른 축의 끝점. 여기 끝점을 지정하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을 입력하면서 중심점이 찾아졌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입력하면 이 점은 자동으로 계산되는 거죠. 자, 어떤가요? 타원이 그려졌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엘립스. 여기 센터 방식이요. 중심점을 클릭하고, 끝점 클릭하고, 끝점 클릭하고. 금방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센터 방식이라고 돼 있죠? 중심입니다. 그리고 끝점. 중심에서 끝점을 입력하면 여기 반대점 계산돼요. 여기 끝점 입력하면 여기 계산돼요. 자, 이해되시죠? 자, 한번 그려보시죠. 그러면 타원은 언제 그릴까요? 언제 타원을 그릴까요? 언제 타원이 나올까요? 자, 지금부터 하는 건 정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투상이요. CAT라는 자격증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할 건 정투상이라는 겁니다. 정투상을 하고 비로소 설계를 시작을 해요. 보통은 정투상을 잘 안 가르쳐줘요. 그냥 바로 설계로 넘어갑니다. 근데 정투상을 잘하는 사람이 설계를 잘해요. 왜냐하면 설계는 정투상을 원칙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투상을 못하면 설계가 어려워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고등학교를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공고를 나와서 이제 대학교를 동일계열로 진학을 했어요. 설계 쪽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조교 선생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야 니네 공고 나온 사람 손 딱 들었더니 너는 열회. 너는 열회. 그러니까 모든 설계 시간에 열회. 왜냐면 자격증도 있고 이미 고등학교 3년 내내 설계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열회. 대신에 조건은 인문계에 나온 아이들 가르쳐 줄 것. 조교 선생님이 혼자서 다 못하니까 인문계에 나온 친구들 가르쳐 줄 것. 대신에 너는 A+. 처음에 딱 시작했는데 얘네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습 시간이 5시간이에요. 얘네들, 그러니까 인문계 나온 친구들이 4시간 반 하고 저 30분 만에 다 끝나고. 근데 그린 거는 제가 훨씬 더 잘 그리고. 왜냐하면 충분히 연습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역시 이제 도면을 그려요. 설계를 해요. 근데 저는 정투상을 1년을 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1년 정도를 정투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설계를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뭘 갖다 줘도 다 이해를 해요. 근데 인문계를 나온 친구들은 정투상이 약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려워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실력이 이렇게 차이 나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렇게 비슷해져요. 왜냐하면 정투상이 실력이 올라가잖아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딱 올라와 있는 상태고 이 친구들은 쭉 올라오니까 나중에 실력이 비슷해지더라고요. 학교 졸업할 때쯤 되니까 비슷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차이 나냐면 어려운 도면 주면 차이가 나요. 어려운 도면 딱 들어왔는데 저는 이거구나 그러고 바로 들어가는데 이 친구들은 이게 뭐지 그러고 한참 보더라고요. 정투상 연습이 그러니까 왜 우리 이제 그런 거죠. 내공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나요. 정투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투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바라볼 때 투시로 보는 게 있고 투상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투시는 원근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걸 투시라고 합니다. 투상은 원근감을 빼고 바라본 걸 투상이라고 해요. 설계는 투상입니다. 설계를 할 때는 원근감을 빼고 그리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이따가 쉬는 시간에 저기 문 앞에 서가지고 여기를 한번 바라보세요. 사실 저 문 앞에 있는 벽면이나 여기 벽면은 똑같은 크기입니다. 그런데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서 어때요? 여긴 커 보이고 저기는 작아 보이죠? 그건 왜 그래요? 그게 바로 투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설계를 할 때는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설계는 투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CAT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주관하냐면 한국 생산성 본부 협회인가? 여기서 시험을 봐요. 근데 이 시험이 정투상 시험입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저도 이렇게 한번 이게 뭐지? 그리고 한번 봐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 도형에 한 번 꼬고 두 번 꼬고 세 번 꼬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투상이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못할 건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거 정투상 한 20개만 풀어보면 다 해요. 이게 눈높이가 쭉 올라가거든요. 요령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 20개 정도만 풀어보시면 자격증 충분히 취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이직을 원하시는 분들은 CAT 2급하고 기능사 시험을 보시면 훨씬 더 유리하게 될 겁니다. 물론 거기에 경력이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자, 사물을 이제 그릴 때 이렇게 보시죠. X라인 0도, 90도, 그 다음에 45도.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이게 이제 정투상이에요. 차이점이 이겁니다. 이 위에 거는 투시, 이 아래 거는 투상. 이해되시나요? 투시는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건 크게 보이죠. 그래서 멀리 있는 것들은 점점 하나의 점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걸 소실점 또는 소점이라고 해요. 그걸 표현한 겁니다. 근데 투상은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으나 똑같은 크기로 보이는 거죠. 이게 투상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가번, 나번, 다번은 투상이고요. 라번은 투시입니다. 투시의 특징은 뭐가 있어요? 소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소점이 한 개 있으면 1소점, 두 개 있으면요 2소점, 세 개 있으면요 3소점. 이해되시나요? 네 개는요? 없어요. 네 개는 없어요. 사람의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3소점까지 나옵니다. 4소점은 없어요.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최대 3소점까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가요? 오른쪽과 왼쪽이 똑같은 각으로 들려있죠. 그러면서 여기의 길이가 어떤가요? 똑같죠. 여기의 길이가 똑같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등각투상이라고 합니다. 등각투상. 등각투상. 각도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같을 등자예요. 그러니까 각도가 똑같은 투상. 여기도 어때요? 각도가 같죠? 근데 얘는 어때요? 하나만 들려있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축투상. 축이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또는 사투상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사투상, 사축투상, 등각투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볼까요? 자, 이렇게요. 제가 바라본 면을, 사물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상의 투상면을 세우고 이렇게 수직으로 선을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나는 점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는 어떤가요? 선이죠. 그런데 정투상으로 바라보면 그냥 점으로 보입니다. 여기 있는 이 선과 여기 있는 이 선이 실질적으로 위상이 다르죠. 그렇지만 정투상으로 바라보면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걸로 보이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게 서로 다른 위치에 있다라는 건 어떻게 알아요?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거나 옆에서 바라보거나 그랬을 때 이걸 비교해서 따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위에서 바라보니까
선이 이렇게 옆에서 바라보니까 선이 이렇게 아 여기가 빗면이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펼쳐내는 겁니다. 정투상은 위치가 틀리면 안 돼요. 지금 위치가 틀린 거 보이시죠? 위치가 틀리면 안 돼요. 또 크기가 다르면 안 돼요. 크기가 똑같아야 됩니다. 자, 이걸 보시면 조금 더 편해요. 자,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죠. 이해되시나요? 영상으로 보니까 확실히 이해가 더 빠르죠? 이게 정투상이에요. 앞에서 바라본 걸 정면, 위에서 바라본 걸 평면, 오른쪽에서 바라보면 우측면, 왼쪽에서 바라보면 좌측면, 밑에서 바라보면 저면이라고 합니다. 저면. 아래 저자를 써가지고 저면이고요. 뒤에서 바라본 걸 배면이라고 합니다. 등배자예요. 이해되셨나요? 이 배면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체육 시간에 높이뛰기 배우셨나요? 이렇게 막 달려가면서 크로스가 넘어가는 거. 그때 보통 앞으로 이렇게 개구리처럼 뛰어넘거나 등으로 이렇게 뛰어넘거나, 그죠? 근데 등으로 뛰어넘는 걸 뭐라고 그러죠? 배면뛰기라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아닌가? 3학년 때인가? 중2 때인가 중3 때인가? 이 배면뛰기를 배웠어요. 그리고서 이제 시험 보는데 그게 배면뛰기 시험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등으로 이렇게 쫙 넘는 거. 그래서 이제 골라서 배면뛰기 했는데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 배면뛰기인지. 배면은 앞쪽에 있잖아요. 이게 배면이 아니고 이게 앞쪽에 있잖아요. 어린 시절에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배자가 등이란 뜻인 걸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분명히 체육 선생님이 야 이거 등배자야 라고 알려줬을 텐데 저는 그걸 기억을 못한 거죠. 그래서 한동안 이해를 못했었어요. 왜 이게 배면뛰기지? 배면은 분명히 내 앞으로 이렇게 개구리처럼 넘어가는 게 배면인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걸 공부하면서 아 이게 등배자를 써서 그렇구나. 한자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투상은 총 6개가 나오는데 설계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3개를 씁니다. 정면, 평면, 우측을 써요. 근데 때때로 좌측을 쓰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좌우측을 다 쓰기도 해요. 어떤 때는 평면을 감추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좌우측을 감추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투상이 가능하면 전부 다 그릴 필요 없이 정면 하나만 있어도 되고 혹은 좌측만, 그러니까 정면 좌측 혹은 정면 우측 또는 정면 평면 이런 식으로만 그리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상관없어요. 근데 어떨 때는 저면도도 그리기도 해요. 아래쪽이 잘 투상이 안 된다 그러면 서비스로 그러니까 정면, 평면 그리고 서비스로 저면도 그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정면, 우측, 평면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이것저것 다 합쳐서 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체로 되어 있는 걸 평면으로 풀어내고 평면으로 되어 있는 걸 입체로도 머릿속에 띄우는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많이는 못해요. 여러분들이 설계를 내가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하면 정투상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건 CAT 2급을 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거 연습해 보시면 정투상 연습은 확실히 될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럼 얘를 그리려면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 그림이요. 이 그림. 사물을 보고 정면을 그린 다음에 여기서 원을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원을. 호로 이렇게 그려나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컴퍼스 가지고 이렇게 그렸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친구가 이렇게 사선으로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때 이제 고등학생 때, 야, 너 이거 왜 이렇게 그리면 어떡해? 그때는 이제 우리는 이제 틀리면 한 대씩 맞았거든요. 체벌이 당연한 시대. 야, 이거 틀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야, 형이 이렇게 그리면 된대. 형이 이제 먼저 전공자였던 거죠. 그래서 45도 사선으로 이렇게 그리면 쉽고 빠르게 그릴 수 있어. 사선으로 그렸는데 선생님이 요령 피운다고 때리시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서는 원을 그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그린 게 여기입니다. 여기하고 여기, 그 다음에 이렇게 45도 그린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정면을 기준으로 해서 정면의 제일 윗선, 그 다음에 정면의 제일 오른쪽, 그 다음에 여기 교차점에다가 45도 사선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간단하게 그릴 거예요. 간단하게 옵셋 10mm, 이렇게 10mm 옵셋을 할 겁니다. 뭘 그릴 거냐면 원기둥이요. 이런 원기둥. 이해되시죠? 이런 원기둥을 이렇게 그린 게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뉘인 겁니다. 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중심선이네요. 자, 중심선을 하나 만들어 보죠. 자, 얘가 중심선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이건 큰 상관없어요. 적당히 띄우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적당히 이렇게 쭉 수직선을 그립니다. 이러다가 45도 사선과 딱 만나잖아요. 이때 클릭. 그리고 수평선으로 쭉 그려나갑니다. 얘가 중심선이에요. 이렇게 중심선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서클. 그 다음 옵셋 10mm. 그러면 딱 맞습니다. 이러면 딱 맞아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교차점에서 올리면 어떤가요? 딱 맞는 거 보이시나요? 선이, 요점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라인, 똑같이 45도 맞췄더니 어떤가요? 딱 맞춰서 이렇게 가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원을 보시면, 이런 원기둥을 보시면 앞에서 보면 일자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근데 위에서 봐도 어때요? 일자로 보이겠죠. 근데 옆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원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원기둥 같은 경우가 이렇게 그려져요. 자, 여기까지 그렸으면 나머지는 다 트림으로 잘라내면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잘라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원기둥인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지금 이걸 타원을 설명하다가 지금 이쪽으로 넘어왔죠? 자, 타원이 언제 나오냐고요? 원기둥을 45도가 아닌 사선으로 잘랐을 때 타원으로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떡국떡 있죠? 이거 그 긴 가래떡을 꾸덕꾸덕하게 말린 다음에 사선으로 이렇게 썰어내잖아요. 떡국떡의 단면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게 타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보시죠. 45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0도로 선을 바꾸고 라인. 자, 이렇게요. 자, 필렛. 제가 이렇게 원을 사선으로 잘랐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보면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이게 타원으로 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봅니다. 자, 위에서 보면 여기 면이 보이겠죠. 여기 꺾인 지점이 보이겠죠. 그 다음 원의 중심과 이 사선의 중심이 곧 타원의 중심이 됩니다. 이렇게요. 원의 중심과 타원의 중심이 만나는 곳. 이 사선 있죠? 사선의 중간점. 여기가 타원의 중심점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조건은 다 갖추어졌습니다. 중심점 여기, 끝점 여기, 끝점 여기. 이렇게 보입니다. 자, 나머지 삭제.
이렇게 보이게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보이시죠? 원 기둥으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제가 여기를 이렇게 사선으로 자를 겁니다. 라인 쿼드란트에서 이렇게 자를 거예요. 선택하고 엔터, 원점, X방향, 다시, 어떻게 했지? 그냥 2포인트로 자르면 되겠구나. 이렇게요. 자, 보이시나요? 앞에서 봤을 때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죠? 오른쪽에서 보면 동그랗게 보여요. 그럼 위쪽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타원으로 보이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그렸단 말이죠. 머릿속에 이렇게 그렸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긴가민가 그래요. 다들 처음 그리면 이게 맞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3D로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확실히 이해가 돼요. 떡국떡 맞나요? 원기둥을 이렇게 원기둥을 45도가 아닌 사선으로 자르게 되면 그 위에서 보는 면이 바로 지금처럼 타원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타원 그리는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호입니다. 호. 자, 얘는 한 번 더 쓸 거예요. 얘는 한 번 더 쓸 거니까 저처럼 하나 더 만들어 보시죠. 자, 하나 더 만들어 보시고, 자, X라인 0도, 90도, 120도. 이번엔 120도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서클, 반지름 50. 반지름이 50인 원을 제가 그리고 나머지 선들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얘도 지우죠.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돼요. 자, 아크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호예요, 호. 아크는 무조건 점 3개를 넣어야 돼요. 점 3개를 넣어야 돼요. 무조건. 3포인트가 바로 이런 거죠.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호 그려진 거 맞나요? 네, 점 3개를 지나가는 호.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점 3개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보시면 여기 시작점, 중심점, 끝점. 점 3개 들어가는 거죠. 시작점, 중심점, 각도, 시작점, 중심점, 현의 길이. 시작점, 끝점, 각도,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시작점, 끝점, 반지름. 요거 써봤었죠. 기억이 안 나시나 보다. 자, 다시 볼까요? 중심점, 시작점, 끝점, 중심점, 시작점, 각도, 중심점, 시작점, 현의 길이. 근데 여기 3개 있죠. 여기 3개가 이 위에 3개하고 똑같은 거 아세요? 자, 비교해 볼까요? 스타트 센터 엔드, 센터 스타트 엔드. 스타트 센터 앵글, 센터 스타트 앵글. 스타트 센터 랭슨, 센터 스타트 랭슨.
첫 번째 입력하는 값하고 두 번째 입력되는 값이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세 개 무시.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렇게 6가지입니다. 먼저 시작점 여기, 중심점 여기, 그 다음에 끝점 여기 그려지는 거 맞습니까? 시작점과 중심점을 입력하는 순간 반지름이 체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끝점을 입력해주면 호가 그려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시작점, 중심점, 각도. 시작점, 중심점. 그 다음 여기다 각도를 쓰시면 돼요. 120도. 그러면 똑같이 그려지는 거 맞습니까?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요. 시작점, 중심점, 현의 길이. 여기 랭스는 현의 길이입니다. 호에는 호의 길이가 있고 현의 길이가 있습니다. 두 개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원둘레입니다. 원둘레가 아니죠. 호의 둘레의 길이. 현의 길이는 호 끝점에서 끝점까지 일직선상의 길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현이 무슨 뜻이냐면 줄이란 뜻입니다. 줄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 악기 중에 현악기라는 거 있죠. 기타라든지 바이올린이라든지 뭐 콘트라베이스 같은 거 이런 거 다 현악기죠. 어떻게 돼요? 줄을 양 끝에 매달아서 뭐 튕기거나 뭐 이렇게 긁거나 해서 소리 나는 악기들을 전부 다 현이라고 하죠. 호가 이렇게 있으면 호의 양 끝에서 일직선으로 되는 거. 이게 줄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현의 길이. 현이 줄을 생각하시면 돼요. 줄은 양 끝에 매달아서 팽팽하게 당기면 일직선이 되겠죠. 호의 길이는 이렇게 호 둘레로 가는 길이. 이걸 호의 길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바로 얘는 현의 길입니다. 제가 재봤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면 86.6mm입니다. 자, 확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86.6mm. 맞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그려보죠. 시작점, 중심점, 현의 길이. 시작점, 중심점, 현의 길이. 86.6mm. 딱 붙는 거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현의 길이를 쓸 건데, 자, 지름보다 길 수 있을까요? 현의 길이가 지름보다 길 수 있을까요? 길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현의 길이는 절대로 지름보다 길 수 없습니다. 지금 반지름이 50이죠? 그러면 현의 길이는 최대 100mm까지밖에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시작점, 중심점, 100mm. 딱 절반 그리죠. 그죠? 근데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점, 중심점, 100.001mm, 1000분의 1입니다. 인벌브드라는 에러 메시지가 떴습니다. 못 그리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정말 0.01mm라도 커지면 그릴 수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두 개 해보세요. 반지름까지, 그러니까 지름까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지름보다 조금 더 크게 값을 넣어보세요. 그려지나 안 그려지나. 그 다음 또 보시죠. 자, 이번엔 스타트 엔드 앵글입니다. 시작점, 끝점, 각도요. 시작점, 끝점. 그 다음에 각도를 넣어주면 중심점의 위치는 CAD가 알아서 계산합니다. 120도. 그럼 알아서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시작점, 끝점, 이렇게 접선 방향.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이런 식으로.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일로 들어오겠습니다.
자, 일로 들어왔어요. 우리가 종종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버스의 손잡이 같은 거. 버스 손잡이 봉 있죠. 버스 봉 되게 길잖아요. 이걸 일정한 비례로 축소해가지고 도면에 그리면 딱 선 하나예요. 왜냐면 봉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선 하나를 이렇게 딱 그려집니다. 근데 제대로 표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봉도 있어야, 길이도 있어야 되고 두께도 있어야 되겠죠. 지금처럼. 그죠? 근데 실제로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봉이 너무 작으니까 봉은 작고 길이는 길고 그러니까 이렇게 선으로 그려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립니다. 라인, 선을 수직선을 이렇게 그리고 아크를 그릴 겁니다. 시작, 끝, 접선 방향 이렇게 30도 방향으로 다시 시작, 끝, 시작, 끝, 접선 방향 다시 시작, 끝, 접선 방향 시작, 끝, 접선 방향 다시 한번 총 8개를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나중에 카피나 미러를 배우면 조금 더 쉽게 그리실 수 있어요. 자, 얘네들 지우고 여기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 지우고 여기 지우고 이렇게요. 봉을 설계자가 중간에 자른 겁니다. 너무 길어서 표현이 제대로 안 되니까 중간에 자른 거예요. 그리고 양 끝을 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설명합니다. 봉이 너무 긴 거예요. 봉이 너무 길어서 표현이 제대로 안 되니까 중간을 설계자가 임으로 싹둑 자른 겁니다. 그리고 양 끝을 이어 붙인 거예요. 그게 이 표시입니다. 요걸 아크의 시작, 끝, 접선 방향, 스타트 앤드 다이렉션으로 그립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보시면 스타트 앤드 라디어스예요. 시작점, 끝점, 반지름이요. 이거 했었어요. 그죠?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자, 보시죠. 이괄재물이요. 이괄재물에 여기 호 그리는 거 있었죠? 시작점, 끝점, 반지름. 기억나시나요? 자, 보세요. X라인 0도, 30도, 90도, 120도. 얘는 중심선이죠? 오늘은 좀 기술을 쓸 겁니다. 기술을 쓸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서클. 반지름 11, X라인 호리젠탈, 옵셋 26mm, 다시 옵셋 3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필렛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트림, 그 다음 서클, 반지름이 19.5mm.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이 25mm. 다시 한번 서클, 지름이 95mm. 옵셋 5mm. 자, 트림. 옵셋 7 나누기 2. 자, 매치 프로퍼틱스. 자, 서클, 지름 7mm, 매치 프로퍼틱스. 자, 옵셋 5mm. 자, 트림으로. 자, 요만큼만 자르면 돼요. 제가 기술을 쓴다 그랬죠.
필렛. 바로 이 부분이죠. 그죠? 서클 반지름 22 이렇게 그린다라고 했었어요. 원래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자, 시작점, 끝점, 반지름 22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얘는 주의할 게 있죠. 첫 번째 클릭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그려진다고요? 첫 번째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진다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죠? 자, 여기 어디 갔지?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